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잠들어 있던 추억을 깨워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첫사랑만큼은 달콤했던 기억보다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얼굴만 떠올려도 설레던 그 마음이 어째서 밤마다 우리를 뒤척이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참 이상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이렇게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시간이었으니까요. 가슴이 뛰다가도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웃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던 그런 감정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오늘은 그런 첫사랑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첫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첫사랑과 친구 사이의 복잡하고도 애틋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좋아했던, 그것도 가까운 사람을 좋아했던 그런 아픈 기억 말입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사랑이란 건 참으로 서툰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저 혼자서 끙끙 앓으며 상상 속에서만 행복해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편지 한 통 쓰는 것도 며칠씩 걸렸고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서툰 감정이기에 더욱 순수했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냥 좋아서 마음이 끌려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교실 냄새와 분필 가루가 날리던 그 시절로 첫사랑의 달콤함과 아픔이 공존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런 평범한 어느 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설레기는 했지만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이었을 뿐이었어요.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4월의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뜀박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교실 창가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잠시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창가에 앉아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책을 보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 말이죠. 오후 햇살이 그 아이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뛰고 있던 발걸음도 모르게 멈춰졌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도 사라지고 오직 그 아이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체육에 빠져서 교실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교실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애틋해 보였어요. 아마도 국어 시간에 읽던 소설책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반 친구였는데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서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는데 그 모습조차 아름다웠어요. 책장을 넘기는 하얀 손가락, 가끔씩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 작은 입술로 뭔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창가 자리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보다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필로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긴 모습, 친구와 작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만 유독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흑백 사진 속에서 그 아이만 컬러로 칠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숙제를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창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의 시작이었던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알게 된 17살의 마음은 참으로 서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좋아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이런 일에 대해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깍지 노트를 찢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쓰다가 뭔가 어색해서 구겨버렸습니다. 다시 써봤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라고 시작했다가 또 이상해서 찢어버렸죠. 어떤 표현이 좋을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지 한 통을 완성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현이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연필을 깨물곤 했죠. 좋아한다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워서 관심이 있다, 알고 싶다 같은 돌려 말하는 표현만 써놓고는 또 찢어버리곤 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편지를 완성했는데 이번엔 전달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직접 줄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를 통해서 전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결국 그 편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마 어머니가 청소하시다가 발견해서 버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할 때 함께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집전화 말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동전을 주머니에 한가득 넣고 전화부스 앞까지 갔는데 막상 번호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며 동전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미리 연습해봤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이불을 덮고 누우면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내일은 용기를 내보자.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어떻게 다가가서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고백할지까지 말이죠. 하지만 아침이 되고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인사 한번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로 향했죠. 그 시절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있던 중에도 가끔씩은 작은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 전부 같았죠.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첫사랑의 달콤한 기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소풍날이었습니다. 조를 나누는데 운 좋게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밤새 소풍 준비를 하면서도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입고 갈지, 도시락은 어떻게 싸달라고 할지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며 준비했죠. 어머니한테 김밥을 정말 예쁘게 싸달라고 부탁했고 과자도 평소보다 많이 사서 가방에 넣었어요. 소풍 장소는 근교의 작은 공원이었는데 5월의 실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는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열더니 이거 많이 싸왔으니까 같이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소시지들을 함께 나눠 먹는 그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직접 김밥을 하나씩 떼어서 건네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목마르시죠? 사이다 사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매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사이다 한 병과 종이에 쌓인 삶은 달걀 하나를 사서 왔죠. 당시에는 500원도 큰 돈이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고마워요라고 웃으며 받아주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그 미소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날 오후 자유시간에 다 같이 연못가를 산책했는데 그 아이가 물고기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물고기들이 참 많네요 라고 말하는 그 작은 목소리까지도 귀에 쟁쟁하게 들렸어요. 연못 주변에 피어있던 철쭉꽃을 보며 예쁘다고 말하던 모습, 나비가 날아가는 걸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모습까지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짧은 순간들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던 순간, 사이다를 건네주던 순간, 함께 웃던 순간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자 웃기도 하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첫사랑의 달콤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달콤한 상상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달콤한 꿈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5교시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아이와 친구들이 교실 뒤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엿듣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의 목소리에 이끌려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너 요즘 누구 좋아한다며? 친구 중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죠. 혹시 내 이름이 나올까봐 하는 작은 기대와 함께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숨소리까지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그냥 민수 있잖아. 우리 반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다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중마고 뭐든 함께 나누던 소꿉친구, 비밀도 함께 나누고 고민도 함께 상의하던 그런 친구 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친구를 좋아한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었죠.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수 진짜 멋있잖아.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하얘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확실히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했으니까요. 그에 비해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죠. 왜 하필 민수일까? 왜 하필 내 친구일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베개가 눈물로 젖도록 울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수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물론 민수 잘못은 아닌데 말입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첫사랑의 달콤함은 한순간에 씁쓸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 말을 수없이 중얼거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며칠 후 이번엔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더욱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민수가 무슨 말을 할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조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뭔데? 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심으로는 다른 이야기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옥상으로 좀 올라가자. 사람 많은 데서 할 얘기가 아니야. 민수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다른 얘기이길 바랐어요. 혹시 집안일이거나 성적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민수가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 우리 반에 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는 그 애. 단발머리 하고 있는. 너도 알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아, 걔 말이야?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죠. 민수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소풍때 같은 조가 되면서 더 좋아지게 됐어. 성격도 정말 좋더라.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고. 민수가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제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도 느꼈던 것들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백할 수 있을까? 너가 조언 좀 해줘. 내가 이런 거 잘 아는 것 같아서. 민수는 진심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저 역시 좋아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연기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져도 웃으며 조언을 해줬죠. 편지 써보는 게 어때? 아니면 소풍 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해보고. 정작 제가 못했던 일들을 친구에게 권하면서 말입니다. 그 아이러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도 역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첫사랑의 아픔이 이런 것인지 그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겠지만 사실 민수와 그 아이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몇 번 시도해봤지만 결국 고백하지 못했고 졸업과 함께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어쩌면 그 아이도 민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고백을 망설이는 동안 저는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친구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감정 때문에 밤마다 괴로워했어요.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입시 준비로 모두 바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문과 쪽으로, 민수와 저는 이과 쪽으로 진로가 갈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그 절절했던 감정들도 조금씩 잠잠해져 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내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 시절을 보내버렸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은 민수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졸업식 날 그 아이와 마지막으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대학 가서도 건강하세요. 그게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우리는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민수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죠.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며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 아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민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그때 그 얼굴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봄날 창가에서 책을 읽던 모습, 소풍날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주던 모습,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 마음도 함께 되살아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시절에 고통이 있었기에 청춘이 더 빛났던 것 같아요. 만약 모든 게 순탄했다면, 만약 쉽게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을까요? 아픔이 있었기에 더 소중했고 이루지 못했기에 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청춘이고 첫사랑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시절에 저는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감정들이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법을, 포기하는 법을, 그리고 친구를 배려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첫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좋아했다는 그 절묘한 아이러니와 함께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때는 정말 아팠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혼자 끙끙 앓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아픔조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요. 그 시절의 순수했던 감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절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서툴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SNS도 없던 시절이라 상대방의 안부를 알기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서툼이 오히려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냥 좋아서 마음이 끌려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SNS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말이죠.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때처럼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은 느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안부 하나 궁금해서 밤새 뒤척이던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아픔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애절했던 감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법을, 아픔을 견디는 법을, 그리고 포기하는 법까지도 배웠으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그때 배웠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그때 그 순수했던 미소 그대로, 따뜻한 마음 그대로 말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첫사랑도 마음 아프게 친구와 엇갈려버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가슴 아팠던 추억들이 있으실까요?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준 소중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팠던 만큼 성장했고 아팠던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더욱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첫사랑은 첫사랑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순수함,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거죠. 오늘도 그때 그 시절 라디오와 함께 추억의 시간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